안녕하세요 여러분. 잠수수 책방지기 그냥 아저씨입니다. 오늘은 지난번이랑 며칠 정도 어느 정도 인터벌이 좀 길었네요. 오늘도 역시 날씨는 덥고 축구 보는 재밌어서 보는데, 아무튼 다들 여름 초입에 건강 잃지 않게 바랍니다. 오늘 읽어드릴 책은 황순우님이 이런 단편도 쓰셨더라고요. 제목이 별입니다. 별 그러면 알퐁스 도데가 떠오르는데, 저는 사실 황수님의 별이란 단편은 이번이 처음 접하고요. 아무튼 최대한 졸리게 읽어드리겠습니다. 황수님의 별. 동네 애들과 노는 아이를 한 동네 과수 노파가 보고 같은 저자이라도 다녀오는 듯한 젊은 여인에게 묻고, 자, 동복누이가 꼭 죽은 저 어머니 닮았디? 왜? 한 말을 얽히면 듣자 아이는 동무들과 놀던 것도 잊어버리고 일어섰다. 아이는 얼핏 누이의 얼굴을 생각해내려 하였으나 암만 해도 떠오르지 않았다. 집으로 뛰면서 아이는 저도 모르게 오마니 오마니 수없이 외웠다. 집들에서 미복 동생을 업고 있는 누이를 발견하고 달려가 얼굴부터 들여다보았다. 너무나 얇은 입술이 지나치게 큰데 비겨 눈은 짭짭하니 작고 그 눈이 또 몽롱히 흐려있는 누이의 얼굴. 9살 난 아이의 눈은 벌써 누이의 그런 얼굴 속에서 기억에는 없으나 마음속으로 그렇게 그려오던 돌아간 어머니의 모습을 더듬으며 떨리는 속으로 찬찬히 누이를 바라보았다. 참으로 어머니는 이 누이의 얼굴과 같았을까? 배경이 이북인가 봐요. 어머니 그러는 거. 그러자 제법 어른처럼 갓난 이복 동생을 업고 있던 11살 갑이 누이는 전에 없이 별나게 자기를 자세히 들여다보는 동복 남동생에게 마치 어머니다운 애정이 끓어오르기나 한 듯이 미소를 지어 보였을 때, 아이는 누이의 지나치게 큰 입새로 드러난 검은 잇몸을 바라보며 누이에게서 돌아간 어머니의 그림자를 찾던 마음은 온전히 사라지고, 어머니가 누이처럼 미워서는 안 된다고 머리를 옆으로 저었다. 뭔 소리지? 우리 어머니는 지금 눈앞에 있는 누이로서는 흉내도 못 내겠으래 무척 이뻤으리라. 제가 느끼는 건 요즘은 그런 게 아니라 옛날에도 외모 참 따졌어요. 보니까 그냥 남동생이 귀엽다는 듯이 미소를 짓고 있는 누이에게 아이는 처음으로 눈을 흘기며 무서운 상을 해보였다. 미운 누이 얼굴에 놀라 한층 밉게 찌그러질 만큼 생각도 못해 죽는 아이는 누이가 꼭 어머니 같다고 한 동네 과수 노파를 찾아 자기 집에서 왼편쪽으로 마주는 골목 막다른 집으로 갔다. 마침 노파는 새로 지은 저고리 동정에 인두질을 하고 있었다. 늘 남에게 삭바느질을 시켜 말쑥한 옷만 입고 다녀 국내에서 이름난 과수 노파가 제 손으로 인두질을 하다니 웬일일까. 그러나 아이를 보자 과수 노파는 아이보다도 더 의아스러운 눈치를 하면서 인두를 화로에 꽂는다. 아이는 곧 노파에게 아니 우리 오마니하고 우리 니하고 같이 생겼단 말은 거짓말이디요 했다. 노파는 더 수상하다는 듯이 아이를 바라보다가 그러자 남의 일에는 흥미없다는 얼굴로 왜 닮았디 했다. 아이는 떨리는 입술을 다시 아니 우리 오마니 입하고 너 입하고 다르게 생기지 않았어요? 하고 열심히 물었다. 노파는 이번에는 화로에 꽂았던 인대를 뽑아
자기 입술 가까이 갖다 대어보고 나서 번만큼 세운 왼쪽 무릎 치마의 문대고는 일감을 잡으며 그저 그러고 보면 다르던 것 같기도 하군 했다. 아이는 인두질하는 과수노파의 손 가까이로 다가서며 파뜩 과수노파의 손이 나이보다는 젊고 고와 보인다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 엄마니 네 몸은 우리니 네 몸처럼 검디 않고 이뻤디요 했다. 과수노파는 아이가 가까이 다가와 어둡다는 듯이 갑자기 인두든 손으로 아이를 물러나려고 손짓하고 나서 한결같이 흥없이 그래 했다. 그러나 아이만은 여기서 만족하여 과수노파의 집을 나서 그 다름으로 자기 집까지 뛰어오면서 그러면 그렇지 우리 오마니가 니처럼 미워서야 될 말이냐고 속으로 수없이 되뇌었다. 안뜰에 들어서자 누이가 안 보임을 다행으로 여기며 방 안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책상 앞으로 가 란두셀 속으로 산수책을 꺼내다가 그 속에 인형을 발견하고 주춤 손을 거두었다. 누이가 비단색 형겁을 모아 만들어준 낭자를 든 예쁜 가시 인형이었다. 그리고 아이가 언제나 란두셀 속에 넣어 가지고 다니는 인형이었다. 감옥은 요일을 따라 바뀌었으나 항상 란두셀 속에 이 인형만은 변함없이 들어 있었다. 아이는 인형을 꺼내 들었다. 그러나 지금 아이는 이 인형의 여태까지 그렇게 이쁘던 얼굴이 누이의 얼굴이나처럼 미워짐을 어쩔 수 없었다. 곧 아이는 인형을 내다 버려야 한다는 걸 느꼈다. 그걸 품에 품고 밖으로 나섰다. 저녁 그늘이 내린 과수노파가 사는 골목을 얼마 들어가다 아이는 주위에 사람 없는 것을 살피고 나서 주머니에서 칼을 꺼냈다. 칼 끝으로 땅을 파 가지고 거기에다 품속에 인형을 묻었다. 그리고는 그곳을 떠났다. 인형인가 누이인가 분간 못할수록 얽힌 손들이 매달리는 것 같음을 아이는 느꼈다. 그러나 아이는 어머니와 다른 그 손들을 쉽사리 뿌리칠 수 있었다. 골목을 다 나온 곳에서 달구찌를 벗은 당나귀가 아이의 아랫도리를 쳤다. 아이는 굴러 나가 동그라졌다. 분하다. 일어난 아이는 당나귀 고삐를 쥐고 달구지채로 해서 당나귀 등에 올라탔다. 당나귀가 제 꼬리를 몰려다는 듯이 돌다가 날뛰기 시작했다. 아이는 그럼 우리 오마니가 니처럼 생겼단 말이가? 니처럼 생겼단 말이가? 하고 당나귀가 알아나 듣는 것처럼 소리를 질렀다. 당나귀가 더 날뛰었다. 아예 니처럼 생겼단 말이가? 하는 소리가 더 커갔다. 그러다가 별안간 뒤에서 누이의 대런하는 부리짖음 소리를 듣고 당나귀 등에서 떨어지고 말았다. 땅에 떨어진 아이는 다리 하나를 약간 빈 채로 나자빠져 있었다. 누이가 분주히 달려왔다. 그러나 아이는 누이가 굽어보며 붙들어 일으키려 하는 것을 우지스럽게 손으로 뿌리치고는 혼자 벌떡 일어나 빈다리를 예사롭게 놀려 집으로 돌아왔다. 갓난 이복동생을 업어주는 것이 학교 다녀온 뒤에 나날의 일과가 되어 있는 누이가 하루는 아이의 거동에서 자기를 꺼리고 있다는 것을 눈치채고는 그런 동생을 기쁘게 해주려는 듯이 화분에 볼기짝을 돌려대더니 꼬집기 시작했다. 물론 누이의 손은 힘껏 꼬집는 신용만 했고 그럴 적마다 그 작은 눈에 힘주는 듯이 꿈쩍꿈쩍하였지만 결국은 애가 울지 않을 정도로 조심하면서 꼬집어대는 것이었다. 사실 줄곧 누이에게만 애를 업히는 우붓 어머니에게 슬그머니 불평 같은 것이 가고 누이에게는 동정이 가던 아이였다. 그러던 이날 아이가 자기를 길겁게나
해젖으려는 듯이 이복 동생의 불깃자를 힘껏 꼬집는 신용을 하는 노이에게 재미있다는 생각에 일기는커녕 도리어 밉고 실눈을 꿈쩍일 적마다 흉하게만 여겨졌다. 아이는 문득 노이를 혼내줄 개교가 생각났다. 그는 날렵하게 달려가 이복 동생의 볼깃자를 진짜로 꼬집어댔다. 그리고 어피네가 울음을 터뜨리는 걸 보고야 꼬집기를 멈추고 골목으로 뛰어가 숨었다. 이제 턱이 받은 의붓 어머니가 달려나와 왜 애를 그렇게 갑자기 울리느냐고 노이를 꾸짖으리라. 아이는 골목에서 몰래 의붓 어머니가 나오기만 기다렸다. 사실 곧 의붓 어머니가 나왔다. 그리고 또 어김없이 노이를 내려다보면서 와 그렇게 갑자기 울리니 했다. 아이는 재미나 하는 장난스러운 미소를 떠올렸다. 그러나 다음 순간 아이는 노이의 대답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면서 이번에는 저도 모르게 미소가 커지고 귀가 기울어졌다. 그렇게 자기들에게 몹쓸게 굴지는 않았는다고 생각되면서도 어디인가 어렵고 두렵게만 여겨지는 의붓 어머니에게 겁난 노이가 그만 자기가 꼬집어서 온다고 바로 이르기나 하면 어쩌나. 그러나 노이는 의붓 어머니가 어렵고 힘들고 두렵게 생각 키우지도 않는지 대담스레 고개를 들고 아마 내 등을 빨다가 울증 배가 고파 그런가 봐요 하지 않은가. 기묘한 거짓말을 잘 돌려댄다. 그러나 지금 대담하게 묻 어머니에게 거짓말을 하여 자기를 감싸준 누이에게서 어머니의 애정 같은 것이 분기어 오는 듯함을 느끼자 아이는 우리 어머니가 네 같지는 않았다고 속으로 부르짖으며 숨었던 골목에서 나와 어머니에게로 걸어갔다. 그리고는 난 또 애 없고 어디 넘어지지나 않았나 했군 하면서 누이의 등에서 어린애를 풀어내고 있는 의붓 어머니에게 아이도 이번에는 겁내지 않고 이자 내가 애 공동이를 꼬집었어요 했다. 아이는 옥수수를 좋아했다. 옥수수를 줄줄이 다음다음 뜯어먹은 게 참 재미있었다. 알이 배고 고든 자르면 엄지손가락 쪽에 손바닥으로 되도록 여러 알을 한꺼번에 눌러 밀어 얼마나 많이 붙어 쌍둥아를 떼낼 수 있나 누이와 내기하기도 했었다. 물론 아이는 이 내기에서 누이한테 늘 졌다. 누이는 줄이 곧지 않은 옥수수를 가지고도 꽤는 잘 여러 알 붙은 쌍둥이를 떼내곤 했다. 그렇게 떼낸 쌍둥이를 누이가 손바닥에 놓아 내밀어 아이는 맛있게 그걸 집어먹기도 했었다. 그러나 이날 아이가 누이가 우리 누가 많이 쌍둥이를 만드나 내게 할까 하는 것을 단박에 싫어 해버렸다. 누이는 혼자 아이로서는 엄두도 못 낼 긴 쌍둥이를 떼냈다. 아이는 일부러 줄이 곧게 신 옥수수 자루인데도 쌍둥이를 떼내지 않고 알알이 뜨고 먹고만 있었다. 누이는 금방 뜯어낸 쌍둥이를 아이에게 내주었다. 이제 슬슬 잠이 좀 오죠? 졸리지 않나요? 읽고 있는 제가 졸리려고 하는데. 그러나 아이는 거칠게 싫어하고 머리를 도리질하고 말았다. 누이가 새로 더 긴 쌍둥이를 뜯어내서는 다시 아이에게 내밀었다. 그러나 누이가 마치 어머니나처럼 굴적마다 도리어 돌아간 어머니가 누이와 같지 않다는 생각으로 해서 더 누이에게 냉정할 수 있는 아이는 내민 누이의 손을 쳐 쌍둥이를 떨겨 버리고 말았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어둑어둑한 속에서 아이가 하늘의 별을 세며 별은 흡사 땅 위에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누이가 조심스레 걸어오더니 어둑한 곳에서도 분명한 옥수수 한 자루를 치마폭 밑에서 꺼내어 아이에게 쥐어주었다. 그러나 아이는 그것을 먹어볼 생각도 않고 그냥 뜸을 항아리 있는 대로 가 그 속에 떨구듯 넣어버렸다. 아이는 또 땅바닥에 갖가지 지도 같은 금을 그으며 놀기를 잘했다. 바다를 모르는 아이는 바다 아닌 대동강을 여러 개 그리고 산으로는
물 한 봉을 몇 개고 그리곤 했다. 그러다가 동무가 있으면 왕땅 따먹기도 했다. 상대편을 말을 마치고 뺨을 쥐어 구름이 피어오르는 듯한 땅과 무성한 나무 같은 땅을 만드는 게 재미있었다. 그날도 아이는 옆집에 와 길가에서 땅 따먹기를 하고 있었다. 옆집 애의 땅한테 아이의 땅이 거의 잠식당하고 있었다. 한쪽 금에부터 꼭 반달처럼 생긴 땅과 거기에 붙은 한 뼘 남짓한 땅에 남았을 뿐이었다. 그것마저 옆집 애가 새로 말을 마치고 한 뼘 재먹은 뒤에는 반달에 붙은 땅이 또 줄었다. 이번에는 아이가 칠 차례였다. 옆집 애가 말을 놓았다. 그것은 아이의 반달 땅 끝에서 한껏 먼 곳이었다. 그러나 아이는 기어코 반달 끝에다 자기 말을 놓았다. 옆집 애는 아이의 반달 땅에 달린 다른 나머지 땅에서 가 자기의 말이 제일 가까운 왜 하필 반달 끝에서 치려는지 이상히 여기는 눈치였다. 사실 아이의 어디까지나 반달 끝에다 한 뼘 맘껏 둘러쥐어 동그라미를 그어 놓았으면 얼마나 아름다울지 모르겠다는 계획을 옆집에는 알 턱 없었다. 아이는 반달 끝에서 옆집의 말까지의 칼을 닦았다. 이번엔 꼭 맞춰 이 반달 위에 무지개 같은 동그라미를 그어 놓으리라. 아이의 입은 꼭 다물어지고 눈은 빛났다. 뒤이어 아이는 옆집의 말을 겨누어 엄지손가락에 버텼던 장가락을 퉁기었다. 그러나 아이의 장가락 손톱에 맞은 말은 옆집의 말에서 꽤 먼 거리를 두고 빛이 나갔다. 옆집 애가 됐다는 듯이 고차게 말을 집어들며 아이가 아무리 먼 곳에 말을 놓더라도 대번에 맞춰버리겠다는 기계의 미소를 떠올렸다. 황순우님의 별, 우리에게 알려지지 않은 이유가 저 같은 좀 인문학에 깊이가 없는 사람으로서는 그렇게 느껴지고 제가 읽다가 너무 졸려가지고 꿈 마무리는 못하겠어요. 잠소소 책방치기 여러분들, 그냥 아저씨가 먼저 잠이 들 것 같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